자, 리얼리티 캡처를 열면 요 맨 위 상단에 워크플로우, 얼라이먼트, 메쉬 모델, 뷰, 툴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메뉴가 되어 있고요. 워크플로우는 이 전체를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요 안에 들어가서 요 메뉴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다 메뉴 하나하나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는 대로 메뉴를 잘 따라와서 실행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워크플로우에서 여기 보면 임포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포트 폴더, 우리가 폴더체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폴더를 열어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임포트를 해서 개별 사진을 전체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물론 폴더에서 바로 일로 드래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정리해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 첫 번째 창에 이미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을 일단 카메라 위치를 파악해서 정렬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정렬하는 것이 이 얼라인먼트에 있습니다. 물론 이 워크플로우에도 지금 정렬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 개별 메뉴에 들어가서 실행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미지 얼라인 이미지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정리한 사진이 1122장이나 되기 때문에 얼라인 시간이 꽤 걸립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사진이 많아야지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사진을 조금 찍으면 안 되겠죠. 얼라인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아까 봤던 이미지 아래에 컴포넌트 0, 1, 2 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컴포넌트 2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에 가깝게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컴포넌트 1은 지금 상단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0은 상단 중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동떨어지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는 이 드론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움직여서 촬영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해보면 전체 선택을 해보면 요 카메라 위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카메라 위치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면 카메라 위치마다 어떻게 촬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찾아서 카메라 위치에 맞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요. 여기 내려서 이렇게 하나씩 잡아봐도 맞는 카메라 위치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컴포넌트가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자, 컴포넌트 1을 다시 보면 지금 보면 컴포넌트 1은 주로 카메라들이 다 왼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향한 것처럼 촬영되어 있는 그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컴포넌트 2에서 카메라 정렬을 보면 이렇게 회전하듯이 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골고루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맨 상단에서 찍은 거와 요 객체보다 살짝 위에 있는 찍은 거 사이에 이 중간쯤 촬영분이 없어서 약간 이렇게 컴포넌트가 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컴포넌트의 특징적인 부분과 요 컴포넌트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서 요 컴포넌트들을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찾을 때는 우선 제일 작은 거부터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거 웬만하면 요 잘 되어 있는 컴포넌트에서는 대부분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은 수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부터 특징을 한번 찾아주고 그거에 맞는 큰 수의 사진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그거와 같은 부분을 찾아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컴포넌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 주려면 어드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마우스 휠을 굴려 보시면 이 줌인 줌아웃도 되니까 이렇게 찾아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특징적인 것 같다라고 여기 하얀 부분하고 까만 부분 만나는 부분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요 세 가지가 지금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를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확인을 해줄 때는 어드 컨트롤 포인트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서 그 사진에 맞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찝혀졌는지 지금 요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이 만나는 요 지점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도 그 부분이 맞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걸 이동하는 방법은 요 포인트 지점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릭을 놓으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0.3 픽셀 정도의 오차가 있긴 있지만 두 개가 일치가 됐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가보면 사진에는 정확한 위치에 포인트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 세 개 정도만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주면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는 부분을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펌을 해줄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 0에 대한 것을 컴포넌트 2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이 부분과 그 부분이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 2로 가서 이 부분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 이 내규탱이가 조금씩 독특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근처니까 다시 어드 컨트롤을 해주고 포인트 0에 그 부분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르륵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맞는지 하나씩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드 컨트롤을 꺼주시고 첫 번째 사진 이 사진보다는 조금 줌인이 되어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나머지 사진들을 알아서 얘가 찾아줄 테니까요. 이미지가 잘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찾아서 줌인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그 하얀 부분이 여기쯤인 것 같으니까 이 사진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 여기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맞다가 해주면 자 약간의 오차가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맞았다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사진들에서 그 부분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약간 오차가 생겼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두세 개 정도만 잘 찾아주시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또 잡아야겠는데요. 아까 제일 작은 데부터 확인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쯤에 다시 한번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줄 때면 크리에이트를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드 컨트롤 포인트를 눌러주시고 특징적인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포인트 꺼주시고 얘를 잡아서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여기 부분 한 여기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두 번째도 약간 포커스가 나갔긴 했지만 이 부분을 잡아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느낌표 표시가 됐죠? 이건 두 사이가 너무 멀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체크를 묻겠다는 뜻이니까 이왕이면 잘 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찾아주면 여기 경고 표시가 사라지죠. 그러면 포인트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컴포넌트 2로 가서 그 부분을 다시 찾아줍니다. 아까 이 부분의 반대편이었으니까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드 컨트롤 눌러주시고, 이게 처음에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 몇 개의 부분만 확인을 해주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략 비슷한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컨펌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가보면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끝쯤 됐었죠. 그래서 끝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클릭을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컨펌을 해주면 한 두세 개 정도만 컨펌을 해주면 알아서 찾아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으면 자, 그러면 포인트 1도 두 컴포넌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컴포넌트 1과 컴포넌트 2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더 작은 컴포넌트 1에서 먼저. 자, 그러면 여기서는 특징적인 부분을 여기 끝에 요 만나는 지점으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하나 더 형성을 해주고 어드 컨트롤 포인트 잡아주시고 컴포넌트 1에서 지금 컴포넌트 1입니다. 컴포넌트 1에서 그 부분 특징 지어질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포인트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드 컨트롤 포인트를 꺼주시고 하나씩 또 컨펌을 해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1에서 이 부분을 포인트 2를 체크를 했으니까 컴포넌트 2에 가서 다시 그 부분을 찾아주겠습니다. 이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2에서 어드 컨트롤 포인트 2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2로 가서 그러면 포인트 2도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드 포인트를 몇 개 더 잡아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3개와 포인트 5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머지 컴포넌트에서 다시 정렬을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지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면 자, 머지 컴포넌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포넌트가 하나 생겼고요. 지금 보면 아까 없었던 위쪽 부분의 디테일이 완성된 게 보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던 위쪽 카메라 위치의 촬영 위치도 다 잡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머지가 끝났습니다.
머지가 끝났으면 이제 메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메쉬는 메쉬 모델에 가서 메쉬를 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 넓은 지역을 다 메쉬로 만드는 건 낭비니까 범위를 정해 줘야 됩니다. 범위를 정해 줄 때는, 그래서 여기 set reconstruction region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요 범위 안에만 메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첨성대의 모습 뿐이죠. 그러니까 얘를 줄여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힘드니까 여기 보면 씬 3D의 뷰를 보시면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탑을 선택을 해주시면 보이죠? 그러면 요 회전을 살짝 돌려주고 내면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레프트 쪽으로 가서 위쪽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퍼스펙티브로 가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사각바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쉬 모델로 가서 여기 보면 크레이트 모델 중에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멀 디테일, 그 다음에 프리뷰 디테일, 그 다음에 하이 디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노멀 디테일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게 고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하이 디테일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모델을 만들 때 쓰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멀 디테일을 클릭을 해서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작업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메쉬 생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확대해 보면 디테일들이 잘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D 오브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는 텍스처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 텍스처 추출 방법은 여기 메쉬 모델 메뉴에 텍스처를 클릭을 해주면 실행이 되는데요. 잠시 세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팅은 해상도를 8192 곱하기 81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8K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런 이미지로 추출해 준다는 얘긴데요. 원본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고해상도로 추출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이 사이즈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처를 눌러 텍스처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작업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텍스처를 추출해 줄 때는 여러 장의 원본 사진에서 평균값을 내서 텍스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각 사진이 노출이 심하게 다르거나 색상이 뒤틀려져 있다면 얼룩덜룩한 이상한 텍스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처를 보더라도 원본 사진이 일관성 있게 잘 찍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방을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텍스처가 잘 완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오류가 생긴 게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후 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 안쪽도 우리가 안쪽을 촬영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안쪽도 이런 식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있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추해서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D 오브젝트와 텍스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모델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익스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익스포트 메뉴는 워크플로우에도 익스포트가 있고
요 메인 메뉴에도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눌러주면 다양한 포맷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 앞부분은 이제 최근에 익스포트를 했던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 부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서 여러 포맷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OBJ라는 포맷도 있고 PLY, XYZ, ABC, GLB 뭐 이런 식의 각종 포맷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은 FBX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아낼 때는 FBX로 뽑아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 오브젝트를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OBJ 포맷을 선호합니다. 이 OBJ 포맷이 다른 포맷들에 비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OBJ 포맷으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요. 제목을 써줍니다. 저는 첨성대라고 적겠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여기 기본적으로 옵션이 나오는데요. OBJ 그 다음에 버텍스 출력이 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출력된다고 나오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OBJ 파일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출력된 파일을 보면 OBJ 파일이 있고요. 820메가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텍스처 파일 100메가짜리 그리고 8K짜리 보이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